안녕하세요. 저는 후거스냅의 유진 작가입니다. 지금 현재 하와이에 와 있어요. 하와이에서 결혼식 촬영이 있어서 하와이에 지금 마우이에 와 있는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만드는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저희와 촬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우스웨스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우스웨스트는 제가 가장 많이 타는 비행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비즈니스 스쿨을 나오면 거의 항상 거론되는 케이스 스터디 중에 하나예요. 애플 또는 코카콜라도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든지 이야기가 나오는 회사인데 사우스웨스트는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새로운, 그러니까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사우스웨스트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타보지 않았다면 미국에 3사가 있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 에어가 있다 보니까 사우스웨스트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우스웨스트가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매년 전 세계에서 뽑은 이제 이윤을 가장 많이 내는 항공사 10개를 뽑으면 항상 사우스웨스트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사우스웨스트가 유일하게 국내선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모든 다른 항공사들은 거기에 들어있는 델타라든지 뭐 카타르 항공이라든지 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인터내셔널 항공사죠. 근데 사우스웨스트만 미국 내에서만 지금 그 멕시코도 몇 군데 가긴 하는데, 그래서 두 나라라고 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거의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만 이제 운항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진짜 미국에만 맞춰져 있는 항공사 중에 하나예요. 사우스웨스트의 전략을 잠깐 이야기해드리자면 비행기를 하늘에 가장 오래 띄워 있자라는 게 목표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운행하는 시간을 그만큼 늘리자는 뜻이죠. 그래서 사우스웨스트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항공사들 중에 거의 착륙해서 사람들을 내리고 다시 이륙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태우고 다시 이륙하는데 그 시간이 거의 가장 짧은 항공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좌석 배정이 없어요. 사우스웨스트는 오픈 시팅으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서 그냥 빈자리에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내 좌석이 어딘지 두리번 거리지 않고, 두 번째는 자리를 잘못 앉아서 여기 내 자리인데요 하면서 따지는 경우도 이제 적을 수 있고, 가족끼리거나 그러면 좌석을 나란히 앉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 짐이 두 개가 무료예요. 비행기에 짐을 두 개를 실는 게 무료라는 거는, 만약에 짐이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짐을 체크인을 하세요. 체크인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없으니까 이제 쉽게 체크인을 하는 거죠. 그럼 체크인을 한다는 건 물론 이제 캐리언백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인 하는 게 더 귀찮은 사람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1박 2일로 어디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체크인 거의 안 하고, 그러는 게 이제 훨씬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적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탈 때 짐을 싣고 짐을 올리고 짐칸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를 탄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 첫 번째 짐이 35불, 두 번째 짐이 75불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가방이 두 개인데 35불, 75불 더하면 110불인데 그 110불을 아끼려고 캐리온이 가능한 가방 사이즈라면 그걸 가지고 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타면 짐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럼 짐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 위에 있는 오버헤드 그 짐을 넣는 그 부분에 그 섹션이 꽉 차서 어차피 밑에다 짐을 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짐이 안 실는다, 사람들은 다 찾는데 짐이 안 실는다, 이 짐들 이제 아래에 실어야겠다 하고 그 옮기는 시간이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이제 첫 번째 좌석 오픈 시팅이라는 거와 짐 2개가 무료라는 거, 그 2개가 이제 이득이 되는 거는 특히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짐 2개, 뭐 예를 들어 커플이라면 한 짐 3개까지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짐 3개가 무료라는 거는 웬만한 다른 유나이티드라든지 뭐 알래스카라든지 다른 항공사들의 따로 돈을 내고 플러스 비행기 값을 하면 사우스웨스트가 조금 더 비행기 값 자체가 조금 더 비쌀 수 있어도 토탈로 따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우스웨스트가 저렴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약하는 과정하고 탑승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약하는 과정은 컴퓨터에서 보여드린 게 아무래도 가장 쉬울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가기 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이 있죠, 서울에. 그리고 제주도를 가려면 인천공항에서도 출발하는 비행기가 가끔씩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죠.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의 김해공항을 간다 하더라도 김포공항에서 더 출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제선으로 해서 만약에 부산을 가시는 분들은 대한항공만 연결편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연결편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김포공항을 가서 갈아타고 가야지 된다고. 이게 미국에도 같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LA에는 LAX라는 가장 큰 공항이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는 SF4라는 가장 큰 공항이 있어요. 이 공항들은 다 모두 인터내셔널 공항이에요.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도 거기에 들어가고 유럽에서 들어가는 비행기들도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항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정말 어느 나라든지 커넥트가 된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국내선에서 짧게 가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 지역의 날씨가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 만약에 안개가 껴서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멀리서 지금 현재 오고 있는 한국에서 오고 있는 비행기, 유럽에서 오고 있는 비행기를 막질 않아요. 그 비행기들은 착륙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제 도와주고 있죠. 그러면 이걸로 인한 지연이 되는 것들은 순서에서 밀려나는 것들은 가까이서 오는 국내선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에서 아예 출발을 못하게끔 그라운드 스톱을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공항은 산호세하고 오클랜드가 있어요. 그 공항에서 출발하는 사우스웨스트의 사우스웨스트의 항공편들은 훨씬 더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공항보다. 그리고 LA에서는 LAX가 가장 숫자가 적고 LA 다운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버뱅크, BUR이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 공항인데요. 굉장히 작고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간다, 얼바인이라든지 롱비치 쪽으로 간다 그러면 롱비치에는 롱비치 공항이 있고 얼바인에는 존 웨인 에어포트가 있어요. SNA로 뜰 거예요. 코드가. 그게 얼바인 바로 옆에 있는 산타아나라는 명칭으로 SNA로 들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하신다면 LAX로 한국에서 LAX로 들어왔어요. LA 구경을 하셨고 그다음에 디즈니랜드에서 이제 하루 노시고 만약에 거기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라스베가스로 가실 경우에는 다시 LA로 오셔서 그러면 이제 우버를 타거나 이제 차 렌트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거기서 바로 앞에 있는 SNA에서 그 비행기를 사우스웨스트를 타시고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라스베가스라든지 그쪽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용적으로도 아마 조금 더,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는 SNA가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어요. LAX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버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따졌을 때는 더 저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예약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이제 모든 분들이 이동을 하시는지 조금 더 세세하게 그 일정을 짜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작은 공항들을 이용하시는 게 예약하는 팁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팁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숫자가 많다는 거에 장점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컴퓨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로그인을 하면 이제 제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떠요. 그래서 이제 지금 OGG로 뜨는 게 여기가 이제 마위에 있는 메인 공항인데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이제 제가 지금 있는 데는 라하이나 마위에 이제 왼 서쪽 끝에 있는 라하이나 이제 뭐 작년에 이제 화재 때문에 그 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라하이나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카팔로아 공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워낙 작은 데라서 사우스웨스트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OGG 카울루이에서 거기가 이제 메인 그 도시인데 거기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여드릴 거는 좀 간단하게 라스베가스에서 예를 들어 LAX 제가 아까 왜 네, LAX, 벌뱅크, 그 다음에 산타나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웨이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11월 11일 지금은 11월 10일이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요 정도 되면 크리스마스 때문에 좀 비싸질 거고 한 12월 10일 한 달 뒤 정도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가격 비교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메인 공항으로 가는 거 대비 어느 게 더 저렴한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비행기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LAX까지 지금 출발하는 넌스톱 하루에 이건 화요일인데요. 넌스톱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대고 편도에 56불, 제일 저렴한 게 56불이에요. 그리고 벌뱅크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둘, 넷, 여섯, 여덟, 한 대 더 많네요. 그래서 아주 더 많진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6대네요. 여기는 여기도 2배 이상 넘네요. 이렇게 해서 가격을 언제든지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 SNA 같은 경우는 만약에 라스베가스에서 디즈니랜드로 바로 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거기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LAX 라스베가스에서 여행 일정이 라스베가스에서 LA를 가서 LA에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LA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LAX에서 차를 렌트를 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LAX에서 반납하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출장을 다닐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공항 설치를 무조건 하긴 하는데 차 렌트도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엔터프라이즈를 가장 많이 쓰는데 엔터프라이즈에서 예를 들어 LAX에서 반대로 하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어 벌뱅크에서 차를 12월 10일에 빌려서 12월 12일에 반납하는 일정으로 만약에 이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제가 보통 가장 기준점으로 하는 거는 이제 스탠다드인데요. 지금 하루에 57불에 160불, 총 160불로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리턴 로케이션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니지, 픽업 로케이션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가 240불이에요. 자, 같은 공항에서 픽업해서 같은 공항으로 반납을 하는데 거의 지금 몇 불이에요? 90불 정도 더 비싼 거죠. 스탠다드로 봤을 때 스탠다드가 240불, 방금 전이 안 나오네요. 방금 전이 160불이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전화 같은 경우는 이런 제가 만약에 LA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에서 LAX에 차를 리턴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벌뱅크로 들어가서 벌뱅크가 이제 비행기 값이 좀 더 비싸더라도 무조건 들어가서 LAX에서 차를 반납하고 출발하는 그런 일정으로 할 거예요.
차를 예약할 때 중요한 점은 사우스웨스트 이야기하다가 차 얘기하고 있는데 차를 그 예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같은 엔터프라이즈, 같은 헐츠, 같은 뭐 알라모, 버젯, 그 저기 에이비스 그런 회사여도 엔터프라이즈도 공항에서 차를 빌려주는 데와 공항이 아닌 곳에서 빌려주는 데와 시스템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에서 만약에 차를 빌리고 싶으시다 하면 만약에 나중에 반납을 공항에 그게 LAX 공항이든 어느 공항이든 공항에 반납하실 거라면 공항에서 빌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걔네 시스템적으로도 편하고 그리고 비용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져요. 공항에서 공항으로 하면. 근데 공항이 아닌 곳에서 공항으로 하거나 공항에서 해서 공항이 아닌 곳으로 하거나 하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버비라든지 다른 비용들을 추가했을 때 그게 타당성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벨뱅크 같은 데서는 저는 무조건 벨뱅크로 가서 차를 빌려서 LAX에 반납을 한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LAX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차 렌트를 하러 가는 데까지 그 시간이 LAX가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벌뱅카 같은 경우는 조금만 걸으면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짐이 많다면 만약에 두 분이시라면 한 분이 그냥 짐 가지고 잠깐 기다리시고 한 분이 차를 렌트해서 돌아오시면 되세요. 그러기에도 굉장히 간단한 그런 편한 공항이기 때문에 네, 전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SF도 한번 볼까요? 샌프란시스코 에리아. 자, 잠깐만요. 똑같은 날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는 이거는 이제 오클랜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클랜드로 들어가는 게 넷, 여덟 대가 있고 가격은 제일 저렴한 게 지금 94불. 로우 페어라고 뜨죠? 네, 로우 페어라고 뜨는 게 네, 제일 저렴한 거고 그 다음이 SF4 이게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49불짜리가 있네요. 이것도 두 배 차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샌프란시스코는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만약에 차를 렌트를 하실 거라면 이거는 완전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일 수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생각하기에 샌프란시스코 외곽으로 나갈 때만 차를 빌리시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차를 빌리지 마세요. 주차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도난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시 안으로 들어가실 거라면 차를 렌트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SF4로 가셔서 거기서 우버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뭐 샌프란시스코 구경하실 거라면 SF4가 제일 좋으시고요. 만약에 실리콘밸리라든지 그렇다면 뭐 샌호세 SJC로 가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요세미티라든지 뭐 다른 지역까지 같이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클랜드로 가는 게 좋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에서 만약에 오클랜드나 샌호세가 더 저렴하지 않다면 보통은 더 저렴해요. 지금 두 번 다 서치가 왜 이상하게 저기 메인 공항들이 지금 더 저렴한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메인 공항들이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공항들이 이제 보통 더 싸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노선도 훨씬 더 많고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SF로 가는 게 세 대밖에 안 되니까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그리고 이 개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가격이 한 대당 가격이 4개가 있죠. Business Select, Anytime, Wanna Get Away Plus, Wanna Get Away. 이 Wanna Get Away Plus를 제가 보통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런 이유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어디서든지 요 위에 선택을 하시면 그 이 페어 베네핏에 이제 비교하는 요 테이블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우스웨스트를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사우스웨스트를 이제 매번 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언제나
two bags fly free. 그러니까 모든 뭐 어떤 걸 선택하셔도 가방 두 개는 무료예요. 그리고 언제나 change to cancel 할 때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를 제가 또 타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비행기를 바꾸고 캔슬하고 그러는 게 다른 항공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붙죠. change fee라든지 cancellation 페널티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붙는데 사우스웨스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flight credit if you cancel. 이거는 환불이 아닌 그 사우스웨스트 안으로 플라이트 크레딧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 편이 100불이었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캔슬을 하게 되면 그냥 100불을 사우스웨스트 크레딧으로 받으시고 그걸 이용해서 다음번에 또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크레딧은 expire 되지 않아서 여기 써 있죠. Flight credits don't expire. expire 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사용하고 그러셔도 가능하세요. 자, 이제 요 부분부터가 이제 재밌어지는 부분인데 free same day standby. 스탠바이의 사우스웨스트에서 기준으로 하는 스탠바이는 내가 출발하고자 하는 비행기보다 전에 거를 탔을 때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녁 9시 비행기였는데 만약에 일정들이 조금 만약에 체크아웃하고 할 일이 좀 없다거나 그래서 공항을 좀 일찍 가서 비행기를 좀 일찍 타고 싶다. 그러면 공항 일찍 가셔서 그 스탠바이 하겠다고 하시면 그 그냥 앱에서도 하셔도 돼요. 앱을 다운받는 걸 사우스웨스트는 추천해 드려요. 잠깐만 사용하시더라도 추천해 드려요. 스탠바이를 하겠다고 거기다가 신청을 해 놓으면 그 탑승자 명단이 길지 않다면 스탠바이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러면 이름이 추가가 되고 그러면 바로 비행기를 변경을 해요. 변경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드는 돈은 없고요. 당일에 했을 경우에요. 이거는 free same day예요. 그 출발하는 날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일 가는데 오늘 스탠바이 올려겠다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차액을 내야 돼요. 그거는 아예 비행기를 그거는 이제 이 체인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fee는 없지만 차익은 있을 수 있죠. 비행기 편에. 그래서 그 차익을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그 same day standby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메이저 공항보다 작은 공항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는 노선이 3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클랜드라든지 산호세로 가는 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8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7대, 8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옵션이 일단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옵션이 많아진다는 건 뭐 그쪽에 보통 승객이 더 많아서 대수가 더 많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은 조금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하는 사우스웨스트도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뭐 지금 이런 비행기를 한국이라든지 어디서든지 타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보통 비행기를 저가 항공을 타는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타는 시간이 아침 일찍 첫 번째 비행기 아니면 저녁 늦게 마지막 비행기예요. 그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어딜 간다든지 아니면 가장 일찍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날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에서 보통 아침 일찍과 저녁 늦게가 보통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녁 늦게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사람이 조금 일찍 출발하겠다 그러면 사우스웨스트는 그걸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웨스트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워너 겟어웨이 플러스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Free Same Day Change. 스탠바이와 체인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탠바이는 원래 타고자 했던 비행기보다 전에 비행기로 바꿔야 되고 확실하다는 개런티가 없어요. 체인지는 그 날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료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최대한 아침 일찍 비행기만 아니라면 그냥 하루 종일 언제든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하루 중에 그냥 제일 저렴한 비행기 편을 예약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당일이 돼서 제가 탈 수 있는 비행기를 아무거나 그냥 골라서 타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언제든지 자리가 남았을 때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라든지 그런 게 할러데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라스베가스에서는 일요일에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들은 꽉꽉 차서 나가요. 근데 라스베가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결혼식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그 라스베가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때 라스베가스를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뭐 그때 뭐 컨벤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간다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조금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래봤자 그렇게 많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타고자 하는 비행기가 조금 사람들이 많은 시기일 것 같다. 그러면 그냥 wanna get away로 해서 이런 거 그냥 옵션 없이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그냥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거 원어 겟어웨이 플러스를 예약을 하셔서 요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어떤 거를 선택해도 만약에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놓치더라도 무조건 공항을 가세요. 비행기가 출발하고 2시간 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가 원래 타고자 했던 비행기가 출발이 예를 들어 아침 8시였다면 10시 전까지는 어떠한 비행기로도 무료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날 출발하는 비행기. 만약 다이렉트가 없다고 하면 이게 지금 첫 번째 8개의 비행기는 non-stop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with stop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항공사, 물론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리는 것들, 4시간 25분 이런 거는 이제 최대한 피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노선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행기를 만약에 놓치셨어도 무조건 공항을 가세요. 자, 이 다른 것들은 이제 포함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애니타임이라든지 비즈니스 셀렉트는 솔직히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기는 해요. 만약에 리펀드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애니타임으로 하셔도 되고요. 프라이어티 레인이라든지 익스프레스 레인 같은 경우는 I가 있다면 무조건 안 해도 되시고요. 왜냐하면 무조건 A하고 B 사이에 타실 거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탑승하는 방법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플라이트 인터넷은 이제 8불이에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네, 짧은 노선들에서는 어차피 프리미엄 드링크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애니타임이나 비즈니스 셀렉트는 선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사우스웨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래도 여기 보이니까 그래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OS스톱에서 원스톱인데 이것처럼 change planes 뭐라고 안 적혀 있고 그냥 원스톱이라고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같은 비행기를 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는 보면 샌디에고로 갔다가 오클랜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샌디에고에서 착륙을 하고 오클랜드로 가지만 그 비행기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비행기를 바꿔 타야 된다는 뜻이고요. 짐은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탑승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사우스웨스트는 체크인하는 게 다른 항공사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항공사들은 사실 체크인하는 게 형식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고요. 사실 체크인하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는 체크인하는 순서대로 탑승 순서가 정해져요. 그리고 이 탑승 순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사우스웨스트는 오픈 시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좌석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는 좋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요. 무조건 사우스웨스트는 탑승 시작을 비행기 출발 시간에서 30분 전으로 시작을 해요. 8시 비행기 출발이라면 7시 반에 탑승을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7시 30분까지는 그 탑승 시작 시간 전까지는 가셔서 이제 탑승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체크인은 24시간 전에 오픈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컴퓨터로 체크인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체크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 가운데 체크인이라는 버튼 있죠. 여기에 confirmation number 넣고 first name, last name만 하면 바로 체크인이 되세요. 그 체크인을 하면 이제 알파벳이 A, B, C로 나뉘고요. 그러니까 거의 존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A존, B존, C존. 그 A하고 B 사이에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A하고 B 사이에 탈 수 있어요. 나이가 아마 12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렇다면 A 앞에 타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사우스웨스트하고 이제 짐 체크인 하실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각 알파벳 존마다 1에서 60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A1에서 A60까지 있고 B1에서 B60까지 있고 C1에서 C60까지 있어요. 웬만한 비행기는 사우스웨스트 비행기들은 180석 이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우스웨스트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비행기가 꽉 찬다고 하면 B를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바로 체크인을 하셨다면 그 시간 되자마자 컴퓨터로 체크인을 하셨다면 B 보통은 한 B40 정도로 보시는 게 적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러니까 A들은 거의 이제 좀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우선권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B부터 보통 그렇게 되는데 보통 B30에서 4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사우스웨스트 게이트 앞에 가면 그 보통 표지판이 있어요. 그 이렇게 0부터 5 아니 0부터 아니지 1부터 5, 6부터 10 그리고 반대쪽은 31부터 35, 36부터 40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그냥 줄을 서시면 되세요. 그래서 A 타세요, A1에서 30 타세요, A31에서 60 타세요, 뭐 B1에서 30까지 타세요, B31에서 60까지 타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 순서대로 그냥 그 바코드 이제 보여주면서 그냥 탑승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탑승을 하면 어디든지 그냥 자리 나 있는데 타시면 되세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세 자리가 두 쪽에 세 자리가 다 비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B에 타면 보통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처음으로 사우스웨스트 타시는데 A를 받았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 비행기는 이제 꽉 차지 않은 비행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사우스웨스트 앱을 꼭 다운받으세요. 사우스웨스트 앱을 다운받으셔서 거기서 체크인도 가능하시고 거기서 그 보딩 파스도 거기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앱이 있으면 좋은 점은 만약에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탑승을 시작하거나 그런 것들을 앱에서 알려주기도 해요.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공항인지에 따라서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시간은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4시간 전에 컴퓨터로 또는 앱으로 체크인, 그리고 비행기 출발 시간에서 30분 전에 탑승 시작. 그거 두 개만 아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일행이 있으시면 비행기를 예약할 때 하나에서 한 번에 그냥 쭉 예약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에 패신저 뭐냐, 예를 들어 children 뭐 이렇게 2명에 어른 둘,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그냥 예약을 하셔서 그 컨퍼메이션 코드가 하나인 게 나중에도 이동하기 훨씬 더 편하세요. 그리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 타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따로 일하면 가끔은 사우스웨스트 직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가끔은 같이 안 들여보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사우스웨스트가 지금 요즘 변화를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시팅을 지금 없앤다는 발표는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부분이 될 거라는, 부분적으로 오픈 시팅만 될 거라는 그런 지금 루머도 좀 있고, 그런데 아직 비행기 좌석들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2년 후쯤 돼야지 그 변화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때는 아마 다른 그 영상들을 새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때 또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우스웨스트를 1년에 50번 이상은 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위에 A리스트. 작년에 좀 덜 탔어요. A리스트 프리퍼드가 가장 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A리스트, 올해는 A리스트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A리스트 프리퍼드가 다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저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적용이 많이 안 되는 게 그냥 A리스트나 A리스트 프리퍼드한테는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미국에서 사신다면 사우스웨스트를 많이 타면서 포인트를 모으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가 제가 비행기 탈 때는 무료로 공짜로 같이 탈 수가 있어요. 그걸 컴패니언 파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출장 갈 때 만약에 뭐 아이도 같이 가능하면 아이 티켓만 그냥 내고 두 사람 티켓만 내고 그냥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사우스웨스트는 일단 네 사우스웨스트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짐이 2개가 무료라는 거, 그리고 유연성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여행 일정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서 변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시는 분들한테는 메인 공항을 좀 많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포인트 같은 걸 모으고 그랬을 때 쉽게 비행기를 언제든지 탈 수 있다는, 정말 버스 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여행 정보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꼭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만 아니더라도 여행 관련된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대답은 바로 대답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좀 많은 대답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상으로 제가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알고 싶으시면 네, 제 유튜브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